네, 안녕하세요. 권희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2차 전지에 강한 슈팅이 나왔죠. 그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보합 수준이었었는데 저희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오늘 완전히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주력 섹터가 거의 뭐 5% 정도 가까이 주력 종목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제가 좀 제 자랑을 약간 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는 이야기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준비가 다 됐다. 이제 급등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도 나름 말씀드렸고 했는데 오늘 좀 슈팅이 나와서 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저가에 많이 매수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이 어려운 매크로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될지 제 수익 자체도 조금 더 이전 대비해서 몇 달 전만 한 달 전만 해도 좀 약간 빠져서 조금 애매했었는데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상단 밴드에 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2차 전지 급등한다고 라고 막 이렇게 제가 좀 어그로 기사를 썼고요. 제목을 썼고요.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를 지나고 나면 내 계좌는 역대 최고 잔고로 다시 증가를 하는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2200포인트였다가 다시 2600이 오면 원래 2600으로 다시 돌아오면 당연히 내 잔고를 똑같아야 되는 건데 더 잔고를 최고의 잔고를 갱신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밑에 양극재 4인방이나 솔첨, 첨보, 삼성 SDI에 대해서도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솔첨이 워낙 그동안 많이 내렸었는데 사실 저도 조금 어느 정도 부진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앞으로 뭐 내일 뭐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진이 이제 어느 정도 저가라고 판단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 올랐는데 별다른 특별한 호재 같은 건 없었는데 물론 뭐 테슬라가 많이 올라줬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최악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등을 크게 한번 해줬습니다. LNF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LNF가 5%, 일진 뭐 포스코케미칼도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양극재가 뭐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코프로 BM 야 대단합니다. 7%나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뭐 HN 세로닉스도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이 주주 회사도 다 많이 올랐던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금양도 제가 2차 전지에다가 좀 추가를 해놨는데 12%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면은 제가 요즘에 어, 예언을 한 것들이 너무 잘 맞아서 좀 자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보고 네 너무나 딱 맞춰가지고 요즘에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장세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뭔가 빠질 때는 전체 지수가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오를 때는 진정한 주식들은 더 한 배 오를 때 두 배 이상 오른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어제 그제 영상에서도 인플레 BBB 법안 이름이 바꿔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뭐 감축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의 반응들이 굉장히 또 사실 며칠 거쳐서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금요일 날 나왔었는데 목금 정도에 나왔었는데 좀 묻혔다가 오늘 본격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개별 이슈도 다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시장의 반응들은 그렇게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늦게 반응을 하고 또 뒤늦게 따라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BBB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진짜 에너지 이 2차전지 섹터가 전체가 다 5% 오르는 기염을 토할 것이다라고 많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늘 역시나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말씀드리면 독일 중심의 보조금 축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독일이 지금 내연차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유럽차들이 독일차가 뭐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기네 사업인데 좀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이제 못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내연차를 오래 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조금 축소한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라서 유럽이 거의 20%대 이상의 침투율이고 주변에서 다 전기차 타는 것들의 장점들을 보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보조금 축소가 된다고 막을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자충수 같은데 이게
어쨌든 저희는 보조금을 더 늘리는 것은 좋긴 하지만 보조금 축소하는 것은 안 좋은 영향이긴 하지만 워낙 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슬 수 없는 이 상황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6월달 전기차 판매 현황을 보시면 이 글로벌로는 92만 대 팔렸습니다. 미국이 9만 대, 중국이 53만 대, 22만 대 이런데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뭐 좀 악필이지만 이게 펜으로 하다 보니까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중국이 53만, 유럽이 이 정도고 미국이 13만 이게 지금 작습니다. 확실히 이 규모가 미국이 중국 대비 유럽 대비 작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CATL이 지금 1위를 전 세계 1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지금 뭐 60, 전기차의 60%를 차지하니까 이런 거는 다 무시하셔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30%씩 신장을 합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아무튼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이 배터리 특집, 미국 시장에 대한 특집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이 10만이지만 실제로는 20만에 가까운 이 픽업 트럭들 때문에 평균 용량이 훨씬 더 중국 소형차 이런 것이나 유럽차보다 더 높기 때문에 10만 킬로지만 20만 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지금 BBB 법안 때문에 보조금이 다 한 대당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증가한다고 제가 어저께 또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20만 정도 된다고 하면 20만이라고 하면은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하면 다른 데 중국하고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3, 40만 정도 금방 오는 겁니다. 6개월 안에 이렇게 금방 20만까지도 갈 수 있는 시장이고 그 배터리 용량으로는 30만, 40만이기 때문에 유럽을 능가하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차는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 배터리 판매량도 6월에 급증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CATL, BYD 얘네들의 글로벌 미국 쪽에 중국 쪽에 130%에 그대로 맞춰서 가는 거고 미국 쪽이 75% 신장을 해줘서 조금씩 빠르게 비중이 8%까지 왔습니다. 9만 되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비빌 언덕은 됩니다. 그래서 SK온하고 삼성 SDI하고 LG도 좀 신장을 했고 그다음 여기서 또 우측을 보시면 중국의 전월 같은 경우 사실 4, 5월은 거의 우리나라한테 최악이었잖아요. 이때 이슈 때문에 이런 뭐 4, 5월 뭐 CATL이 거의 또 압도적으로 오는 판국 때문에 저희가 또 좀 더 영향을 받았었는데 LG엔솔도 2위 기록했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두실 수도 있고 제가 근본적으로 제일 사랑하는 테슬라는 70%씩 증가했습니다. 와, 이거 뭐 연 50%가 목표인데 6월 이렇게 70%씩 증가한 거면 앞으로도 더더욱 이렇게 해서 올해 목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LG에너솔루션 및 SK온 차세대 양극재를 적용했다. 그다음에 NCMA는 뭐 비중을 7%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다. LFP는 이제 36%가 마지노선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중국이 훨씬 더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여기 탑픽으로는 이분은 조철이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LG 엔솔하고 LNF를 탑픽으로 뽑았죠. 이게 사실 근데 조금 저는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2차전지 구매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LNF의 양극재 출하도 엄청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제가 IR이랑 얘기했을 때도 거의 사실 이런 것들이 중국 남경 공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테슬라 공장이 뭐 간접적으로는 다른 배터리는 좀 영향이 있을 거긴 하지만 하이니켈은 그런 공급에는 전혀 이슈가 사실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제 언이 얼마 안 남았는데 2분기에 기존에 작년에 많이 4분기 때 만들어 놨던 것들을 2분기에 재고를 다 대부분 밀어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원자재 값이 비쌀 때 이렇게 밀어내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도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더더구나 3분기는 지금 뭐 테슬라 뭐 이런 중국 이슈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하이니켈 쪽에 출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눈에 가시화되기 때문에 3분기는 또 대단한 매출 증가세를 기록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김철중 의원님이 또 잘 해주셨는데 NCA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하는 양극재죠. NCA 쪽에서는 뭐 이렇게 쭉 올라다가 탁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럽 물량이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NCM 계열도 이거는 뭐 LG 화학을 비롯해서 LNF 같은 것도 확 늘어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월 점차 후반기에 더 늘어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기차의 판매량은 뭐 그 하반기로 점점 더 늘어나고
이런 배터리 발주는 한 분기 정도 더 빨리 일어나는 걸 감안했을 때를 더 생각해 봐도 그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에코프로 IR 같은 경우도 내일 IR 하죠. 이런 것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어느 곳에서 이 영업이익이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이익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전구체에서 많이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것처럼 제가 또 어저께 말씀 또 제 자랑을 또 하면 어저께 포스코 케미칼이 또 어닝 나와서 그 이후에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분명히 이 각광을 또 다시 받을 거다. 왜냐면 전부 다 결국은 캐파가 딱딱 냉정히 보자고요. 그래서 캐파 기준으로 이제 다 팔리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렇게 빵 때려줬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물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기술력을 가진 뭐 하이니켈 쪽이냐, 뭐 그냥 보급형 80%도 양극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너무나 다를 것이다. 이런 하이니켈 쪽은 뭐 10% 이상씩 받을 수 있을 거고 보급형 약재는 8% 영업이익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그 이익의 차이, 그 이익의 차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제가 그 LN 에코비도 이게 전체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이런 BBB 법안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미국도 시장도 이제 커갔던 것들이 가시화되고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이 시너지가 나면서 우리는 오늘 빵 한번 터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첨보 솔루스 IAT 같은 경우도 매수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첨보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2분기 실적이 거의 최악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 락다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는 나는 최저점에 산다는 거는 사실 불가합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저도 이게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가격이 계속 그다음에 LIPF6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미리미리 사서 전체 장세나 이 배터리 섹터의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저점은 맞출 수 없고 그럴 때 보통 제가 사용하는 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벌써 이익이 많이 나왔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는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지금 없는 상태인데 아마 제가 하도 사고 파고로 한 것들이 좀 있어갖고 아무튼 거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슈팅 놔주고 물론 어떤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밴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밴드 안에서 움직일 텐데 이런 것들도 항상 최저점은 맞출 수 없다.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IT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왜냐면 3분기에도 적자가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씩 전체 섹터가 움직여줄 때는 다 같이 움직여주기도 하고 이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다 최저점에 살 수는 없다라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소재별로 이렇게 당연히 저는 양극재를 최고 탑픽으로 뽑는 그 소재고 나머지 같은 경우도 뭐 장기 투자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좀 길게 투자하시면 뭐 결국 2차 전지는 다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렇게 다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제목으로 말씀드렸듯이 내 계좌는 역대 최고로 잔거로 똑같이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LNF가 24만원에 왔었다가 20만원 왔다가 다시 24만원 오면은 제 잔고는 24만원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더 불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강할 때 조금씩 매도를 해왔던 부분하고 제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왔던 부분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PR의 숙명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10배씩 이미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낌새만 발생하면 이 공매도들이 이렇게 막 들딸같이 달라붙는 것처럼 20%씩 한 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고PR의 숙명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빠질 때 재매수해서 다시 그 평단가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원 가격이 오면 제 총 이익분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지금 최고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자산 전체는 어느 정도 상단 쪽에서 찍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에코프로비엠하고 LG하고의 연결 가능성을 또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거의 좀 너무 희망회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G는 좀 사이도 안 좋고
이런 경쟁 그 모회사가 LG하고 SKI 경쟁 관계도 있는 거고, 물론 에코프로가 이런 리사이클 쪽으로 폴란드 공장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게 쉽지는 양극재 쪽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면 에코프로비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양극재, 유미코어, 뭐 CNGR 그런 중국 회사들과 그렇고 LG와 포스코 케미칼 NF 어느 정도 캐파의 MS는 충분히 자기네들이 많이 해 오고 있고 또 합작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 제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는 물론 해주면 좋은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2천만 원 정도 배터리 가격이 되는데 2천만 원 같은 경우를 뭐 일부 구독을 한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더 싸게 하고 이것들이 반납을 사실 2천만 원 주고 사고 나중에 반납할 때 그걸 하나도 못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나는 샀고 그걸 다시 돌려주면은 2천만 원짜리 뭐 재활용 한다면서요. 폐배터리 한다든지 아니면은 ESS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1천만 원이라도 주게면 뭐 어떻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천만 원에 사서 1천만 원 주면은 돌려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뭐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빼주든지 이런 구조가 또 좀 잘 되면 저희가 삼원계가 특히나 이 배터리 가격이 뭐 비싸다고 난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나 이런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딱 짧게 빨리 말씀을 막 드린 것 같아요. 너무 길면은 또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나 내 계좌가 역대 최고 잔고를 자꾸 위기를 지나고 나면 갱신하는 이런 제 투자법에 관련해서는 따로 제 습관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제 책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포커싱을 두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백날 이렇게 한두 번 제 말 듣고 뭐 샀다가 이익 봤다가 그런 것들은 금방 꺼지는 그 불이니까 그렇게 전혀 이 근본적인 자기의 투자 습관을 개선하지 못하면 평생 개미로 남는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뭐는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계좌 잔고로 다 증명이 되는 거다. 2년, 3년 동안의 내 실적이 내 미래의 3년의 예상 수익이다라고 제가 똑같은 말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투자 습관에 대해서 좀 더 좀 특집으로 많이 다루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 이런 투자 뭐 이런 리딩방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계산하는 습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2차전지에 오랜만에 슈팅 나왔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홍보, 구독자 수 증가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뿅.